여러분, 혹시 집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짐에 눌리는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답답함을 단숨에 풀어드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건에 둘러싸인 채로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모아온 추억의 물건들, 언젠가는 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집안이 가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은 창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쉼과 치유의 공간이어야 하죠.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5세 전까지 반드시 비워내야 할 물건 7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한결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오래된 수건들입니다. 수건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빨리 낡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2년 이상 쓴 수건들은 아무리 세탁을 해도 냄새가 나고 물기를 잘 흡수하지 못해요. 오래된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오히려 세균을 온몸에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새 수건으로 바꾸고 나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물기 흡수도 훨씬 잘 되고 피부에 닿는 느낌도 부드러워요. 마치 매일 스파에서 관리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리고 수건을 새 걸로 바꾸면 화장실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깔끔하고 위생적인 느낌이 들어서 기분도 좋아져요. 새 수건을 사셨다면 오래 쓰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뜨거운 물에 삶아주시면 세균을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완전히 말려주시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건은 3개 정도 준비해서 돌아가며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쓰고, 하나는 빨고, 하나는 말리고. 이렇게 하시면 항상 깨끗한 수건을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1년 이상 오래된 속옷들입니다. 속옷은 우리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옷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속옷 교체를 소홀히 하세요. 겉옷은 자주 바꾸면서도 속옷은 몇 년씩 입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속옷은 매일 세탁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새 속옷을 입으면 확실히 다릅니다. 몸에 딱 맞고 부드러워요. 하루 종일 편안하고 기분도 좋아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전체적인 컨디션에도 영향을 줍니다. 속옷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자신이 느끼잖아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속옷을 새로 사실 때는 좋은 소재로 된 것을 선택하세요. 면 소재가 가장 좋고 너무 꽉 끼지 않으면서도 헐렁하지 않은 것으로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계절별로 조금씩 바꿔가시는 게 좋습니다. 계절에 맞는 두께와 소재가 있거든요.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들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2년 넘게 입지 않은 옷들이 말이죠. 언젠가는 입겠지, 다이어트 하면 입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보관하고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취향도 바뀌고 체형도 달라지고 유행도 지나가거든요. 특히 목 부분이 늘어난 티셔츠들은 꼭 정리하세요.
입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이 늘어난 옷을 입으면 전체적으로 헐렁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여요. 거울을 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죠.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이 중요해집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면 마음도 기분도 달라져요. 목 늘어난 티셔츠는 그런 기분을 망치는 주범이죠. 옷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은 것 몇 벌만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편한 소재, 자주 입는 스타일 위주로 정리해 보세요. 옷을 정리하실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섰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옷인가? 편안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옷들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살 때는 하나 사면 하나 버리는 원칙을 지켜보세요. 그래야 옷장이 다시 넘치지 않아요. 네 번째는 인조가죽으로 만든 가방과 신발, 그리고 옷들입니다. 인조가죽 제품들은 처음에는 번들번들하고 예뻐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표면이 갈라지고 벗겨지죠. 특히 습한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젊으셨을 때 사신 인조가죽 핸드백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모서리가 다 갈라져서 하얀 속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깝다고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냄새까지 나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리셨죠. 인조가죽 제품들이 오래되면 화학 성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신발의 경우에는 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통풍도 잘 안 되고 습기가 차면서 무좀 같은 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건 정말 아깝잖아요. 인조가죽 제품들을 정리하시고 대신 천연 소재로 된 것들을 선택해 보세요. 면이나 리넨으로 된 가방, 가죽이나 캔버스 소재의 신발들 말이에요.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오래 쓸 수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신발은 편안함이 가장 중요해요. 발이 편해야 걷기도 좋고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다섯 번째는 안 쓰는 이불들입니다. 이불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보관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혹시 손님이 오면 추울 때 덮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계속 보관하고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용 이불은 1년에 몇 번이나 쓰시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가 많아서 굳이 두꺼운 이불을 여러 채 둘 필요가 없어요. 안 쓰는 이불들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진드기 같은 벌레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압축해서 보관하다 보면 솜이 뭉치고 보온성도 떨어져요. 특히 오래된 이불에서 나는 냄새는 정말 고역이죠. 아무리 햇볕에 말려도 잘 사라지지 않아요. 이불은 평상시 쓰는 것 한두 채와 계절용 한 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 이불로 바꾸시면 잠자리가 훨씬 편해져요. 가볍고 따뜻하고 냄새도 없고요. 좋은 잠은 건강의 기본이니까 이불에 투자하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들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으로 요리하면 음식이 눌어붙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벗겨진 코팅 성분이 음식에 섞여 들어갈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유해 성분들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껴 쓰려다가 건강을 해치는 건 정말 손해죠. 새 프라이팬으로 바꾸시면 요리하는 재미가 달라져요. 음식이 눌어붙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기름도 적게 써도 되고요. 설거지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새 프라이팬으로 만든 음식은 맛도 더 좋아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래요.
골고루 익고 타지 않으니까 본연의 맛이 살아나거든요. 프라이팬을 새로 사실 때는 너무 비싼 것보다는 적당한 가격대에서 좋은 걸 고르세요. 그리고 1년 반에서 2년마다 한 번씩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사용할 때는 금속 주걱 대신 실리콘이나 나무 주걱을 쓰시고 너무 센 불에서 요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코팅이 오래 지속됩니다. 7번째는 깨진 그릇과 접시들입니다. 깨진 그릇이나 금이 간 접시들을 계속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조금만 깨졌으니까 아직 쓸만해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해요. 깨진 부분에서 다칠 수 있고 금이 간 곳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그리고 보기에도 좋지 않죠. 깨진 그릇으로 식사를 하면 기분도 썩 좋지 않아요. 새 그릇으로 바꾸시면 정말 기분이 달라져요. 같은 음식이라도 더 맛있어 보이고 식사 시간이 즐거워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릇은 매일 사용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으로 몇 개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자주 쓰지 않게 되거든요. 그릇을 정리하실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깨지거나 금이 간 것, 오래되어서 누렇게 변한 것, 너무 무거워서 들기 힘든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비슷한 용도의 그릇이 여러 개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나 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65세 전까지 반드시 비워야 할 7가지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수건, 오래된 속옷, 안 입는 옷들, 인조 가죽 제품들, 안 쓰는 이불, 그리고 깨진 가릇들이었죠. 이런 물건들을 비우는 건 단순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더 가벼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관리해야 할 물건이 적을수록 좋아요. 정리할 시간에 더 즐거운 일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겨두면 그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물건을 정리할 때 무조건 기부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되고 낡은 물건들을 받는 쪽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정말 상태가 좋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것들만 기부하시고 나머지는 분리수거나 폐기물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배려죠. 물건을 정리해서 생긴 공간과 마음의 여유는 경험에 투자하세요.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세요. 이런 경험들이 진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고장나지만 경험과 추억은 평생 우리와 함께 갑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실감하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깨진 그릇 하나를 버리거나 목 늘어난 티셔츠 한 벌을 정리하는 것부터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말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해도 충분합니다. 정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급하게 하다가 지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상의해 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은 도움을 받으시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리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물건을 정리한 후에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물건을 들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건가? 어디에 둘 건가?
얼마나 자주 쓸 건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안을 둘러보면서 필요 없는 것들이 다시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집을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우선 청소가 쉬워져요. 물건이 적으니까 먼지도 덜 쌓이고 닦을 곳도 줄어들죠. 그리고 찾고 싶은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뒤적거릴 필요가 없죠. 시간도 절약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져요. 복잡하고 어수선한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어지럽잖아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생각도 맑아집니다. 집이 정리되면 가족들도 좋아해요. 손님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맞을 수 있고 가족 모임도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 사시는 걸 보면 안심이 되고 뿌듯해해요.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정리된 집에서는 일 처리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정리된 집에서 생활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먼지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줄어들어서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고요. 그리고 집안일이 쉬워지니까 몸의 부담도 줄어들어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높은 곳에서 물건을 꺼낼 일도 적어지죠.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요. 정리를 하고 나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중복해서 사는 일이 줄어들죠. 인생의 후반기는 축적의 시기가 아니라 정리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것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비워내세요. 비워낸 자리에는 더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가족과의 시간, 건강한 몸과 마음, 새로운 취미와 만남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자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물건에 매여 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기억하세요. 집은 창고가 아니라 쉼터입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치유의 공간이어야 해요. 혹시 정리하다가 힘들거나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비워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소중하니까 정말 의미 있는 것들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정리를 통해 더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만이라도 비워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